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실험실 시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저희가 실험실 작품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지 작업 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찾아 나갈지, 그리고 그런 레퍼런스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전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로 주로 하는데요. 첫 번째 작업 목표 세우기입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작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작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개인 작업을 한다는 거는 저의 진짜 실력을 테스트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회사에서 다니면서 회사 작업물을 하던가 아니면 팀 작업을 하다 보면 그게 마치 순전히 저의 결과물인 것 같지만 사실 팀워크에 의해서 완성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진짜 실력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혼자서 뭔가 씬을 하나 끝내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찬스로 저는 항상 개인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작업이 저에게 주는 이유는 저에게 큰 발전을 주는 장치입니다. 저는 뭔가 개인 작업을 할 때 항상 제가 원래 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보지 못한 하고 싶었던 곳까지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작업을 하고 났을 때 뭔가 저에게 성취감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만의 과제를 꼭 하시면서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미션을 두고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의 발전을 주는 목표를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저에게 있어서 영상이라는 것은 어떤 저의 생각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 작업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 작업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목표를 두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개인 작업의 장점을 살려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그중에 저는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 회의 끝에 이 씬을 제가 맡았을 때는 그냥 이 실험실 한 샷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마치 사이파이 에셋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저만의 창고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컨셉을 갖고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kitbash 자료들을 모델링의 한 곳에 모아서 마치 그것이 제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고 말이죠. 자주 사용하는 나만의 에셋을 또 거기서 만들어서 저는 이곳에서 특히 뒤쪽에 보이시는 이런 와이어 같은 거를 제가 라인만 두면은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알아서 생기게, 아니면 뒤쪽에 있는 파이프 같은 것도 제가 라인만 이렇게 쓱쓱 그리면 바로 파이프로 변하는 나만의 에셋을 만드는 거에도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작품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주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평소에 궁금하거나 해보고 싶었던 연출을 이번에 개인 작업을 통해서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특히 예전에 신기하게 본 이 점균류라고 하거든요. 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란색. 저도 이게 슬라임 몰드라고 외국어로 처음에 알게 됐는데 테드 강연을 보다가 어떤 이런 노란색 생명체가 있는데 이 생명체는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생명체인데 이게 신기한 게 놀라운 거는 이쪽에는 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지도를 찾아 나가고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세포 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능도 없고 아무런 기능을 못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어떤 그러한 집단 지성이 갖고 있고 심지어 이 생물을 미로 안에 두면 미로 안에 가장 빠른 길을 통해서 먹이를 찾아내는 이런 놀라운 실험 결과를 본 테드 강연을 제가 보았는데 이걸 보면서 '와 나 이거 언젠가 한번 내 작업에 한번 넣어서 멋있는 아트웍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꼭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아싸 잘됐다.' 이 작업에 들어갈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이 점균류를 활용해서 나만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작업을 임하였습니다. 또 거기에서 제가 항상 디테일하고 뭔가 복잡한 공간을 연출해 보고 싶었는데 이 정균류를 활용해서 복잡하고 또 이 내부에 있는 아주 디테일이 많은 그런 샷을 만드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의 목표를 또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업을 들어갈 때 저는 항상 '나만의 강점이 뭘까?' 이 샷을 이 씬을 여러 아티스트가 했어도 '아 만약 김구린이 했으면은 역시 김구린이 해서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나만의 키포인트를 설정하고 작업을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저는 '내가 이 샷을 맡았을 때 살아 숨쉬는 디테일을 내가 꼭 표현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엘라스틱에서 이럴 때도 또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럴 때도 항상 이런 디테일이 남과 다르다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그 부분을 항상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작업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업 역시도 '살아 숨쉬는 디테일을 살리는 작업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또 제가 잘 아는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공간 이런 기계류가 많을 때는 항상 뭔가 기계하면은 정돈이 돼 있고 가지런한 게 포인트인데 거기에 자연스럽게 뭔가 흐트러진 연출을 통해서 '나만의 캐릭터성을 부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했습니다. 또 저는 항상 디자인을 할 때 뭔가 시간적 스토리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물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연출을 돼 있을 때 이 모든 게 '실제 내가 이 공간에 있었을 때 벌어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유를 항상 넣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저만의 디자인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 저의 강점 중에 하나고 이번 작업을 할 때 이러한 세 가지 살아 숨쉬는 디테일, 어두운 분위기나 정돈되지 않은 공간,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을 더 살려서 작업해야겠다고 목표를 세워 두고 작업을 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의 목표가 세워졌으면은 이제 제작을 실제로 할 때 어떤 컨셉으로 할지 어느 정도 키워드를 정립하고 가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앞에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정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까지 이렇게 이유를 만들어 놓고 작업에 임하였는데요. 제가 위에 있는 첫 번째부터 하나씩 예제와 함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비밀 연구실이라는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다른 공간보다 조금 어두워야 되고 또 여기 중간에 보시면 환풍기가 원래 바닥에 이렇게 훅훅 환풍기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비밀 연구실하면 어딘가에 숨어서 연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풍기 아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숨어 있다는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림자를 활용했는데요. 이런 환풍기 그림자가 있다는 건 어딘가 숨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밀 연구실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환풍기 그림자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맨 오른쪽 이미지처럼 굉장히 많은 엉킨 와이어들이 정돈되지 않은 모습들이 마치 이 비밀스럽게 연구하는 거를 더 강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정립해 놓고 이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다음 여러 번의 실험이 이뤄졌다는 거를 이 작업 속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작업은 WAI 000번이 저희가 만든 최초의 WAI 자기 자아를 찾기 위한 실험이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자신만의 WAI 스토리가 001번, 002번 이렇게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희가 이 작업을 기획하였기 때문에 저희의 실험이 0번이지만 그 이전에도 마치 '실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을 주는 컨셉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실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실패한 흔적을 아래다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과정이 한 번에 성공했던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실패 경험이 있었고 이제서야 해결책을 찾아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어질럽혀진 실패한 흔적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또한 이 공간 안에는 다수의 모니터가 존재하는데요.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 실험자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실패한 자료들을 수집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여러 개 둠으로써 '한 번에 성공한 실험이 아니라 여러 번을 거쳐서 연구한 결과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을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된 게 아니라 주위에 굉장히 산만하게 지금 정신없이 그리고 어딘가에 쫓기듯이 연구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공간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 미래라는 배경을 주기 위해서 이 왼쪽에 보시는 로봇팔이 지금 현재 배경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시대 배경이 미래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또한 이런 버튼을 누르고 캡슐이 튀어나온 장치가 굉장히 사이파이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강조된 부분입니다. 또 바닥에 널그러진 프롭들이 미래적인 부품들로 인해서 '시대 배경이 미래겠구나.'라는 컨셉을 잡고 그럼 그런 컨셉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하나씩 장치를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작업을 임하였습니다. 또한 이 실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다.'라는 메시지를 꼭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여러 번 가능한 실험이 아니라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실험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었는데 이런 위험한 실험을 주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강한 색의 살아있는 점균류를 표현했습니다. 아까 제가 목표에서 세워 두었던 점균류를 이렇게 활용한 거죠. 그냥 점균류가 있다면은 그거 자체가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퍼져나가는 애니메이션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색이 조합으로 인해서 이거를 마치 먹으면 안 되는 독보석 같은 저만의 점균류를 만들어낸 거죠. 또한 이 실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처음에 주사기에서 어떤 방울이 떨어지고 그 방울이 점균류로 퍼져나가고 그걸 다시 암호를 쳐서 캡슐을 꺼내고 그 점균류를 추출해서 그 추출한 점균류를 캡슐에 넣어서 화학작용이 일어난 거를 자기의 몸속으로 집어넣는 아주 복잡한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이 단순히 아주 편안한 아주 가벼운 실험이 아니라 굉장히 '산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예민한 실험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을 넣어서 이 실험에 위험한 실험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였습니다. 저의 장점인 리얼리스틱을 한층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는 가장 리얼한 소스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점균류나 이런 주사기 같은 거를 실제 이 방울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 방울이 떨어질 때 애니메이션이 정말 살아 숨쉬는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표현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점균이 퍼지는 것 또한 실제 뭐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 프리즈만큼 리얼한 소스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리얼한 소스를 활용해서 실제와 굉장히 흡사한 저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캡슐을 들고 있을 때도 캡슐 안에서 방울이 올라오는 장면 또한 제가 이쪽 주사기에서 썼던 이런 프리즈 방울 소스를 활용했던 거죠. 이게 실제 여러분이 작업할 때 액체 시뮬레이션이나 방울, 파티클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방울이 올라가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그리고 이 샷에 맞는 제약을 다 계산을 한 결과 '이곳에서는 프리즈를 활용한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난 리얼리스틱한 작품에 요런 프리즈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컨셉을 정하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컨셉을 정하고 작업의 목표를 세우고 모든 게 완료됐을 때 그다음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 정하는 것 중에 가장 히어로 프레임, 제가 맡은 여러 가지 작업 중에 가장 이 히어로가 될 만한 작품을 제가 히어로가 될 만한 샷을 먼저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샷 중에서는 이 실험실 내부가 전체 보이는 공간을 먼저 큰 범위부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디테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큰 범위의 장면, 히어로 프레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샷을 먼저 진행하는 걸로 우선순위를 주었습니다. 또한 모션 캡처가 필요한 실은 최대한 뒤쪽으로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캡슐을 몸속에 넣는 장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진행할 때 아직 그 부분이 애니메이션, 모션 캡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프레임을 제작하였고 나중에 그 모션 캡처가 완료되었을 때 저희가 그 씬을 제작함으로써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당장 가능하게 또 당장 자신 중요한 샷을 큰 가지부터 시작해서 작은 가지로 나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 전 계획이 모두 세워졌습니다. 계획을 모두 세운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작전, 전략의 구체화를 할 수 있는 레퍼런스 서치가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이 레퍼런스 서치에다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편인데 이 레퍼런스를 어떤 거를 찾냐에 따라서 저의 아트웍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찾은 레퍼런스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가
시간적 효율성과 그리고 저의 그 아이디에이션 제 머릿속에 이 레퍼런스를 한 공간에 모아두는 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서 제가 레퍼런스를 어떻게 찾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차트 보이시죠? 디자인 그리고 리얼리티. 저는 항상 레퍼런스를 찾을 때 이 두 가지 컨셉으로 찾습니다. 이 디자인 파트에서는 제가 어떤 무드로 작업할지, 실제로 저랑 비슷한 샷을 다른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디자인적 레퍼런스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또한 리얼리티 작품 서치를 통해서 실제 세상에 제가 찾고자 하는 레퍼런스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찾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제 작품의 리얼리티를 올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서치에선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사이트를 찾았고 또 리얼리스틱한 레퍼런스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사이트를 찾았는데 지금부터 제가 퓨어 레퍼런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서치하고 컬렉트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 왼쪽은 바로 제 레퍼런스를 찾는 크롬 브라우저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 레퍼런스를 정리하는 퓨어 레퍼런스 공간입니다. 저와 함께 실제 제가 작업할 때처럼 레퍼런스를 어떻게 찾고 있는지, 또 디자인 레퍼런스와 실제 리얼리티 레퍼런스를 어떤 식으로 찾고 있는지 이곳에서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샷덱은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저희가 키워드랑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제가 항상 디자인 레퍼런스의 꽃은 바로 영화 레퍼런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영화 레퍼런스를 찾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전에는. 이 샷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고퀄리티 영화 이미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샷덱에 브라우즈 샷이라는 걸 누르면 저희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왼쪽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지금 이곳에 아카이브에 저장이 돼 있고 저희는 키워드를 통해서 다양한 키워드로 이 영화에 관련된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특히 시대적인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샷덱에서 타임 피어리드에서 바로 퓨처를 클릭해서 이 미래 배경의 영화 레퍼런스를 바로 한눈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정말 수도 없이 2만 개가 넘는 이미지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제가 어떤 식으로 검색하냐면 이곳에 원하는 인제 영화 이미지가 나오면 블레이드 러너를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를 참고했는데 원하시는 이미지가 있으면 바로 우클릭을 하시고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퓨어 레퍼런스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 넣기를 하면 바로 저희가 찾은 이미지가 이 퓨어 레퍼런스에 옮겨지게 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찾은 이미지의 영화가 굉장히 궁금하고 연관이 많을 것 같다. 그럼 이 아래에 이 영화에 관련된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쪽에 영화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이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이 영화에 관련된 이미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누르기 위해 저는 바로 클릭하지 않고요. 그래서 마우스에서 힐 버튼을 클릭해서 이 미들 클릭을 하면은 새 탭으로 제가 원하는 링크가 열리게 됩니다. 자, 제가 원하는 링크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쭉 찾아오는 거죠. 전 특히 이 샷덱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전체 무드를 담당하는 레퍼런스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색 톤을 어떻게 할 건지, 라이트를 어떻게 할 건지를 주로 이 샷덱에서 찾곤 합니다. 이렇게 쭉 휠을 내리다가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왔다? 그럼 바로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셔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어 레퍼런스로 옮겨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이 두 이미지가 지금 붙여넣기가 된 상태라면 이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우스 휠을 돌려서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전체 화면으로 제가 찾은 이미지가 꽉 차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찾아볼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레퍼런스가 이렇게 실제로 이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제 시야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레퍼런스를 계속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 디자인 스킬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저는 이런 무채색의 공간에서도 약간 이런 블루톤 계열이 나는 인상 깊게 봤다. 이 이미지가 재밌다. 그럼 아래에 관련된 이 컬러 표도 나오게 되죠. 이 이미지를 복사해서 또 여기다 붙여 놓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로
영화에서 한 장면을 다시 클릭해서 이 색 조합이 배경은 초록색인데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이 비닐이 노란색인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에 파란색 라이트 이 색 조합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 위주로 실제 우리 샷에서 이런 라이트를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노란색 무드톤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공간의 무드도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영화에 관련된 이미지를 쭉 이 샷덱에서 한번 모아 보세요. 그래서 실제 저희 작업할 때 쓰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영화도 엑스마키나 같은 경우도 자 미드 클릭으로 열고 엑스마키나에 나오는 레퍼런스도 찾아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실제 영화에서 미래를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 깨진데 이런 파란색 라이트가 있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다 보면 이미지가 붙여넣긴 됐는데 정렬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렬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살표 왼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왼쪽으로 딱 붙어서 정렬이 되고 또 컨트롤 누르고 위쪽을 누르게 되면 위쪽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컨트롤 P를 눌러서 자동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정렬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은 순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로 컨트롤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렇게 좌우 정렬을 시키곤 합니다.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찾아졌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에 맞는 이름을 상단에 기재해 주시면 다음에 기억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하기 위해서 원래 우클릭해서 이렇게 새로 여는 방법도 있지만 우클릭을 해서 이 노트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구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축키 컨트롤 N을 직접 눌러서 노트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 저는 이것을 무드라고 하고 저는 주로 이렇게 중요한 제목을 사용할 때는 항상 대문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텍스트만 기재하시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배경 색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가 찾아지면 이런 식으로 그 노트에다 색깔을 줘서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그룹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자인 레퍼런스 시간이니까 먼저 이렇게 레퍼런스를 쭉 편하게 모아두시는 거죠. 저는 이런 레퍼런스 찾는 과정을 시간만 많다면 정말 오래 하는데 하루에서 일주일 동안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없으면 몇 시간 만에 찾아서 작업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그렇지만 개인 작업의 경우 제가 실제로 이 작업을 하면서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레퍼런스 찾는 시간도 이번 기회에 영화도 보고 또 레퍼런스도 실제로 찾으면서 제 눈을 높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샷덱을 통해서 여러분도 정말 하이 퀄리티의 좋은 자료들을 아주 손쉽게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 레퍼런스 사이트 중에 바로 비엔스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전이 되면은 제 일과 중 하나가 이 비엔스 3D 아트에 와서 최신 업로드된 작품 중에 괜찮은 게 있는지 이렇게 서치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아침이 돼서 제가 이렇게 휠을 돌리면서 재미나고 멋있는 제 눈을 캐치하는 작품이 있으면 바로 클릭을 해서 이 작품을 좋아요를 누르고 여기 저장을 눌러서 저만의 무드보드에 이렇게 체크해서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2022년에 저는 항상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같이 체크해서 이 플러스는 연도랑 상관없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즐겨찾기처럼 이렇게 항상 체크해 두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전 2023을 만들 건데 다음부터는 2023 그리고 플러스를 이렇게 계속해서 플러스는 연도랑 상관없이 제가 여태까지 좋아하는 작품이 쭉 보이도록 정리를 하곤 합니다. 자, 그리해서 제가 실제 이 비엔스를 가지고 디자인 레퍼런스 찾을 때는 주로 여기다 검색을 해서 제 키워드를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주로 여기서 검색 방법을 활용하다기보다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레퍼런스를 리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제 어카운트인데 이곳에서 제 무드보드를 클릭하게 되면 제가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제 계정에 오셔서 이 무드보드를 클릭하시면 제가 모아둔 자료를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2022년에 모은 자료들은 이렇게 2020이나 2022N에 저장돼 있고 저는 주로 이 연도별 자료를 찾기보다 플러스에서 제가 여태까지 모아둔 자료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저만의
제가 이 비엔스에서 봤던 인상 깊은 작품들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중에 제가 이번 작업에 관련된 레퍼런스가 있다 그러면은 마우스에서 똑같이 휠에서 미들 클릭을 해서 이렇게 새 탭으로 열어둡니다. 새 탭을 바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또 관련된 레퍼런스가 있을 때 바로 미들 클릭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거를 일단 계속 정립하면서 계속해서 제 무드보드를 탐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좀 많이 그룹핑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미드 클릭을 하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다시 말하지만 그냥 비엔스의 기본 검색이 아니라 제가 비엔스에서 괜찮다고 컬렉트해 놓은 자료 안에서 재검색을 하는 거죠. 자료 레퍼런스를 찾다 보면 열심히 컬렉트해 놓고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업에 들어갈 때 항상 제가 모아 놨던 자료를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시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레퍼런스 자료를 박태영 간사님 작품도 있군요.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은 이곳에서 제가 실제로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다시 체크해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작품에 잘 쓰일 것 같다 하면은 우클릭해서 이미지 복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비엔스에서는 이렇게 이미지 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쉐어 X를 통해서 스크린 캡처를 빠르게 해서 이 무드보드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분 캡처를 Alt 3이라는 버튼으로 단축키를 지정해놔서 Alt 3을 누르고 제가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면은 바로 이곳에다가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았다 싶으면은 이제 이 창을 닫고 그 다음에 다른 레퍼런스를 또 확인합니다. 다시 미들 클릭으로 본 이 레퍼런스가 저희 자료랑 조금 맞지 않다 이러면은 이 창은 닫도록 하고 이 다음에도 이것도 한 이 부분만 사용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메카니컬한 레퍼런스를 모으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컨트롤 화살표를 눌러서 다시 재정리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엔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모아놨던 자료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레퍼런스의 마지막인 아트스테이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곳에서는 저는 주로 키워드를 검색해서 관련된 아트를 확인하곤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찾는다고 해보죠. 그래서 모니터라고 이 검색창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아트스테이션에서는 컨셉 아티스트 그리고 모델링 아티스트가 주로 활용하는 포트폴리오 사이트인데요. 이곳에서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가 실제 컨셉 아티스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제작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있으면 마우스 미들 클릭으로 이렇게 새 창을 띄워 놓으세요. 일단 이곳에서 썸네일만 보고 원하는 거를 바로 클릭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 거죠. 전 진짜 빨리 해요, 이걸. 마치 누가 쫓기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어느 정도 제가 아트스테이션 자료를 모았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디테일한 화면을 보죠. 이거 굉장히 좋은 자료를 찾은 것 같아요. 이쪽에 스티커로 붙어 있는 장면이나 이런 CG 아트웍이 굉장히 좋네요. 클릭해서 확대 그리고 이미지 복사 이곳에 붙여넣겠습니다.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미지 붙여넣기. 여기가 끝났으면 바로 창을 닫고요. 그 다음 탭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거는 저희가 찾으려는 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창을 과감히 닫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충분한 이미지를 찾지 못했을 때는 다시 검색을 통해서 또 다른 자료를 검색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티스테이션에서는 실제 아티스트 분들이 비슷한 주제를 갖고 어떤 식으로 표현했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료 굉장히 좋네요. 또 붙여넣고 디테일 같은 표현에 좋을 것 같아요. 이 퓨어 레퍼런스가 좋은 게 이렇게 멀리서 볼 수도 있지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원본 이미지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툴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압축이 되고 용량이 적게 되지만 퓨어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원본 그대로 사용해서 저희가 나중에도 디테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저는 디자인 레퍼런스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샷덱 그리고 두 번째로 비엔스에서 제가 컬렉해 놓은 이미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트스테이션에서 직접 검색해서 컨셉 아티스트나 모델러 분들이 만든 컨셉을 실제로 레퍼런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레퍼런스가 모두 찾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리얼리티 레퍼런스를 찾는 과정입니다. 제가 리얼리스틱 레퍼런스를 찾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 핀터레스트인데요. 실제 세상에서는 제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곳에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제가 원하는 물체들을 수집하는 공간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 제가 작업을 진행할 때처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그 방을 찾을 때 가장 크게 검색했던 게 어떤 작업실 같은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라고 검색해봤습니다, 처음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니까 굉장히 깔끔한 레퍼런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작업에서 활용하기에는 너무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어서 이곳에서 자료가 조금 더 이렇게 쭉 제가 원하는 자료가 나올 때까지 휠을 돌려보다가 다른 키워드를 한번 좀 더 추가해 봤습니다. 이곳에서 스페이스를 띄우고 electronics 이렇게 검색하니까 조금 더 전자기기가 관련된 레퍼런스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 또한 역시 조금 아쉽네요. developer 이렇게 키워드 같은 걸 찾아볼게요. 이게 딱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하나만 나오면 괜찮거든요. 아, 요거 괜찮네 하면은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핀을 바로 아래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게 좀 비밀스럽게 만드는 공간이고 조금 더 지저분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공간 중에 지금 이 이미지가 조금 더 저희랑 잘 맞을 것 같다. 이 두 개가. 이 두 개를 마우스 미들 클릭으로 또 새 창으로 띄워보죠. 조금 더 있나 볼게요. 레퍼런스 찾는 과정은 정말 파도 끝이 없어. 이거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네. 이런 거를 한번 클릭해서 자, 이렇게 검색어 키워드가 생각나지 않아도 이거 너무 좋네요. 이런 복잡한 공간의 레퍼런스들을 떼거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신난다. 이렇게 다 한 번에. 이런 거는 진짜 아이디어에 정말 좋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패널을 꾸밀지, 이 작업 워크스페이스를 꾸밀지, 이 핀터레스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복잡한 구조의 컨셉. 실제로 저희가 이 작업을 진행할 때 이 중국의 이런 복잡한 물건을 이렇게 진열해서 파는 공간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크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이 공간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와, 이것 너무 좋네요. 여기서 다 찾았네요. 이런 거를 이제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가 있으면 복사해 놓고 붙여넣기. 그리고 완전 이거 노다지예요, 노다지. 이게 끝도 없는 게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하나 나오면 여기 유사한 핀 보기가 굉장히 잘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곳에서 와, 이거 레퍼런스 너무 좋다. 이거 디자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를 다 수집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재밌는 걸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를 찾다가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잘 모르는데 이 이미지 속에 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보죠. 이거 너무 좋다 했는데 제가 요 서랍을 굉장히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영어로 검색해야 될 것 같은데 못 찾았다가 여기 이 돋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 돋보기는 이 이미지에서 제가 원하는 구간을 선택해서 유사한 이미지를 또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crap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딱 검색해 보면 이거에 관련된 레퍼런스 이미지들이 나오죠. 이렇게 한방 같은 것도 나오고 좀 더 볼까요? 이거 조금 더 넓게 해볼게요. 이게 요거 갈색이니까 이게 색깔이 이런데 이렇게 검색하면 이미지 기반으로 이런 저희가 찾고자 하는 레퍼런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크래프트 드로어라는 키워드라는 것도 이곳에서 알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이 서랍이 되어 있는지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레퍼런스를 찾아 나갔고요. 실제로 제가 찾은 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선반은 어떻게 돼 있을지, 또 모니터는 어떤 모니터가 올라가 있을지, 이 공간이 굉장히 좁고 열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선풍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테이블 위에 이런 와이어들이 색깔,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넣으면 또 재밌겠다. 좁은 공간에 연구실 같은 공간에는 이렇게 형광등 하나로 라이트를 하면 그렇게 재미있는 연출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리스틱 서치의 마지막 단계로 저는 셔러스탁의 영상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셔러스탁에 가신 다음에 비디오 홈을 누르면 일단 무료로는 여러분들이 로고가 있는 상태의 이미지들과 아니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검색한 이미지는 바로 슬라임 몰드를 이곳에서 검색했는데요. 아까 그 점균류 세균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그 점균류 세균의 리얼리스틱한 레퍼런스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겠구나. 또 이와 같이 점균류가 뭔가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모으시고 나서 이제 이 자료들을 좀 더 보기 좋게 퓨어 레퍼런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하셨던 키워드를 다시 클릭하셔서 저는 이곳에 특별히 그룹핑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길게 누르고 그 다음에 키보드 오른쪽 숫자 키에 있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줄바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Alt를 누르고 확대하게 되면 좀 더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의 배경색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배경색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키워드의 다른 색을 입력해서 그룹핑 과정을 거치도록 하죠. 이렇게 원하는 색이 됐을 때 OK를 누르고 지금 저희가 만든 노트가 이미지 뒤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화살표 아래 키를 눌러서 이미지 뒤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움직이게 되면 다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저는 항상 마지막에 진행합니다. 이렇게 아래를 누르고 지금 이 무드랑 똑같은 사이즈로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지금 무드 노트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제를 해주시고 바로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 무드에 소속된 노트가 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무드 노트를 컨트롤 C를 누르고 복사한 다음에 바깥에를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키워드를 다시 바꿔주는 거죠. 키워드 중에 이 부분만 바꿔보겠습니다. 클로즈업. 저는 주로 여기서 입력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글씨색을 바꾸기 위해선 내용을 클릭하고 배경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일단 이 이미지 사이즈가 왼쪽에 있는 두 이미지보다 좀 크니까 컨트롤 Al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또 이미지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리가 완료가 됐다면 컨트롤 C 바깥에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모니터라고 해보죠. 모니터.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색깔도 다른 색깔로 변경하고 이렇게 맞춰졌으면 이 노트들을 선택해서 컨트롤 위를 눌러서 위쪽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래 키보드에서 화살표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뒤쪽으로 이 텍스트 노트를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하면은 멀리서 봤을 때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주 보기 좋죠. 그러면 제가 실제로 모아놓은 자료들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스타일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스타일 프레임 대표 이미지들을 이곳에 저장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은 어땠는지, 그리고 기타 프랍들, 그리고 컨트롤 패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 사용되었던 방 구조의 가장 많은 부품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또 하나 모니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모았고요. 그 다음에 샷덱이나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바로 이 무드로 옮겨서 전체적인 톤을 레퍼런스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관련된 것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 저는 무드보드를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라고 쓰고 실제 제가 이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고 나서 이 무드보드 쪽으로 제 스타일 프레임을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무드보드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 제 작품이 어디가 부족하진 않은지 실제 이런 멋있는 작품 안에서도 내 작품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퀄리티를 계속 디벨롭하면서 이곳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 눈높이랑 제 작업을 맞추는 과정을 갖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식으로 자료를 모으고 또 퓨어 레퍼런스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완성된 결과물을 갖고 저희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